네, 부산 경남의 정치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데이터 앤 이슈. 네, 진시원, 김범준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국회가 시작되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논란, 그리고 또 4.3 재보궐선거가 지금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 전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우선 대통령 국정 지지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주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이번 주에 조금 상승해서 다시 크로스를, 긍정과 부정이 크로스를 그렸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조금 더 올랐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3주 동안 계속 떨어졌었죠. 네네네. 맨 마지막으로 바닥을 찍었던 게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입니다. 네. 북핵 이슈가 실종되고, 네.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북한 문제 변수가 사라지면서 3주 내리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모두에게 아주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대언론 행보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하고 비공개 보고받고 난 뒤에 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잇따라 수사 지시한 거죠. 네, 그렇죠. 예, 수사 지시했죠. 그 수사 지시를 한 게 이제 방송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비락인지 아니면 의도된 기획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기획된 거였다면 아주 성공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버닝썬 사태 터지고 또 장자연 리스트에 또 마지막 또 증언자가 나타나면서 검찰, 경찰, 언론 이렇게 망라된 일종의 비리 의혹의 막장 드라마, 종합 선물 세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2013년인가요? 별장 성접대 의혹 등장했는데 국회 상임위였습니다. 그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본이 있었고 그다음에 카톡용으로 해서 좀 흐릿한 영상이 있었는데 왜 흐릿한 영상으로 감정을 했을까요?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거는 그 후에 5월에 입수했는데 그 유관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 그렇죠. 예.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굉장히 불쾌한 선물 세트입니다. 아주 그렇죠. 예, 이게 무슨 탈세, 마약, 또 무슨 권력 유착, 섹스 할 것 없이 아주 또 연예인까지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이슈에 모든 다른 이슈들이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특권층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의를 구현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부터 계속됐던 특권층의 권력형 비리, 예를 들면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어떤 민간인 사찰 폭로나 그다음에 또 신재부 기재부 사무관의 어떤 적자 국채 발행 사건, 또 신혜원 의원 같은 경우 토지 투기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같은 것들이 일시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이번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게 진행되는 걸 한꺼번에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이게 문득 이 영화가 한 편 떠올랐습니다. 너그 사장 어디 있어? 강 사장 데리고 와! 나 누군지 알아? 에? 내가 너그 사장이라 임마! 선생님, 실례지만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에? 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임마 다 했어 이 말이야 이 들이. 그래. 그러면 일단 이 형사 일단 사과를 드리라. 이 영화 보신 분들이 한 5, 60년 전에, 4, 50년 전에 부산판 버닝썬 사건이 저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이게 농담 아닌 농담, 자주 섞인 농담도 하긴 했습니다. 이게 여당이 지금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모두 특급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론조사를 근거로 또 되고 있어요.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는 찬성이 70%로 아주
높게 나오고 있어요. 또 이에 대해서 또 야당 측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김경수 뭐 드루킹 사건 그리고 황운하 특검 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뭐 좌파 독재 저지 뭐 특별위원회인가요? 뭐 이런 뭐 진상조사단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다 일제히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선거 공작을 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전 울산경찰청장과 그리고 부실 수사를 넘어서 헌정 파괴를 은폐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곧 제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이유 교수님 뭐라고 보시는가요? 저는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장자연 뭐 김학의 이런 특검을 네. 꼭 일부러 감싸는 것처럼 보호해 주려고처럼 하는 거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야당이 특검을 받아야 될 때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괜히 특검을 주저하거나 또 뭐 장자연 김학의 사건을 덮으려는 인상을 주는 건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야당이. 그건 실제로 특검을 해가지고 전 정권의 잘못이 일부 드러나는 것보다도 네. 더 안 좋은 신호죠. 한국당이 관계돼 있구나라는 의심을 그렇죠. 할 이유가 없다. 지금 사실상 뭐 지금 네. 드러날 만큼 드러났고 네. 계속 언론에서 호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학의 전 차관이었을 때 황교안 대표가 뭐 장관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학의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 검정의 문제였고 네. 두 번째는 검찰이 비호했다는 문제인데 검증의 문제, 김학의 전 차관이 되도록 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 당시에 그때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그렇죠. 못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의 책임을 네. 지고 있는데 그때 민정수석이 곽상도 의원이다 보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막 이게 당하는 형태인데 실제로 검증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은 조홍천 현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그러면 검증의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고 너무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당할 이유도 없고 두 번째 그 검찰의 비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비호 문제도 법무부 장관이고 차관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찰 수사검사가 누구였는지 네. 또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최동욱 전 총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다 지금 현재 민주당 쪽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지난번 드루킹 사건처럼 민주당한테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또 그 황운하 지금 이제 대전 경찰청장으로 가 예.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이분이 뭐 불감청 고소원이다. 예, 예, 예. 뭐 응하겠다 특검에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또 언론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요청할 수는 없지만 특검 논의가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국당은 물타기 특검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한국당이 주장하는 표적 수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검찰 조직의 힘을 빼서 네. 경찰에 넘겨주고 그렇게 되면 경찰이 또 너무 비리해질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견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게 검경수사권 조절의 핵심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자칫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사람들이 저쪽 권력 관계자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결국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권력자의 시녀처럼 되어 있는 검찰이나 경찰을 제대로 국민의 편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네. 권력자와의 관계 절연이 메인인데 네. 이게 없이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먹기,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권력을 경찰에 준다거나 자기들이 권력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국민은 핫바지로 보고 대통령만 쳐다보는 상황이 그대로 초래될 겁니다. 사실 검찰의 권력이라는 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지금 우리나라 검찰은 다 같이 가지고 갖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기소권은 공수처에서 좀 분산을 지키고 또 수사권은 경찰에서 또 분산을 지키고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려지는 법안들, 지금 현재 뭐 3개 법안, 4개 법안 얘기되고 선거제도 개선 관련 법안,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 네. 그다음에 또 검경 수사 조정권 법안이 3개 지금 패스트 트랙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정작 중요한 건 선거제도 관련한 법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입장,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과 관련된 검찰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 검찰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춰봤을 때는 네. 선거제도 개혁은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네. 어떻게든 지금 공수처를 만들고 뭐 이렇게 검찰의 힘을 빼서 검경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밀어붙이면요 네.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 선거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수처를 신설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해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일단은 지적이시고요. 패스트 트랙의 운명 어떻게 지금 될 걸로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네. 패스트 트랙이 되어가지고 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이게 지난번에 20대 총선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뭐 높은 의석수를 얻는 걸로 되어 있던데. 꼭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치 구조나 정치 지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달라졌다는 거 보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20대하고 얘기냐면 다르다는 건 말씀이네요. 지난번 탄핵 때처럼 네. 그 자유한국당 내에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정치 지형이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인해서 선거제도가 바뀌고 네. 선거제도가 바뀌다 보면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형태의 정당들, 군소정당들이 생겨나고 네. 그러면 TK 자민련으로 전락될 수 있는 극우 보수 꼴통 정당만 남고 그게 네. 한국당으로 위축이 되고 네. 나머지 2중대, 3중대 정당들이 생겨서 네. 지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런 식의 정치 지형이 재편이 되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가 거의 뭐 제대로 쓸 자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폭이 좁아지고 고립될 수 맞습니다. 있다. 예. 내년 총선에서의 보수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범보수권이 통합을 하는 방법인데 네. 지금 민주당이 아주 정치적인 의도로 네. 보수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패스트 트랙이죠.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도가 관련된 법을 바꾸면 네. 지금 예를 대표적으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지금 패스트 트랙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바른미래당 내부의 많은 의원들이 패스트 트랙이 갖고 올 파장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에서 계속 내분이 생기는 거죠. 보수로 분류되는 정치권의 인사들이 패스트 트랙 통과가 돼가지고 선거제도가 바뀌면 보수의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한국당은 받아들이기 자유한국당은 힘들죠.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예, 예. 한국당이 반대하고 또 이와 동조하는 바른미래당의 또 특정 의원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은 통과되기 패스트트랙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라고 보시고요. 다르게 보는 게요.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어쨌든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 관련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건데 지금 선거제도 관련한 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한 법이죠.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한 법은 게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당사자들 동의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게임 룰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왜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올려가지고 푸시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5분의 3만 가지고도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나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져서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올려서 처리를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볼 이유가 하나 없는 겁니다. 이게 근원적으로 어찌 보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게임의 받아들이기 룰을 힘들죠. 얘기하시는데 게임의 룰,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임의 룰이 있는데 게임의 룰에 의해서 선거법 개혁안이 패스트 트랙에 올려진 겁니다. 게임의 룰이 지켜진 것이고 근데 게임의 룰을 안 지키고 자기들을 빼고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을 뺐다 이 얘기는 아닌 것이죠. 지금 룰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게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그 애초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올 파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또 이게 보수 쪽 인사들이 저번에 작년 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작년 되죠. 12월 5당이 합의한 달에 문제 아닙니까? 작년 12월 달에 나경원 대표가 이게 선거제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합의하자고 선전을 했죠. 손학규 대표가 그때 단식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게 진행되어 오는 와중에 내용이 변질이 된 겁니다.
내용이 변질되다 보니까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두 분 말씀 나누는 내용이 딱 지금 저기 국회에서 대치 중인 저 자유한국당과 여야 지금 그 3당 여야 4당이죠. 여야 4당 간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불거진 패스트트랙 내에서의 공수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또 진행되고 해결되는지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